임초희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축구 보셨어요? 예. 정말 아쉽대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그 볼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몰아붙였는데 참 골운이 역시 이 정치고 뭐 이게 보면은 참 마음대로 다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도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요? 딱 지고 나니까 허탈하고 막 그래서 네. 마지막 골을 저거 왜 들어가겠지 하는 막 그런 아쉬움. 네. 우리가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나 선수들은 이렇게 유효 슈팅이 3개였어요. 예, 맞아요. 유효 슈팅에 있는데 다 3골이 다 들어가고요. 네. 우리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했습니까? 지난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했어요. 예. 5대3으로 이겼어요, 이건. 네. 그런데 그 의원님은 안 뛰셨어요? 예, 저는 뭐 잘 못해가지고 축구를요? 뭐 축구 잘하는 선수 있습니까? 우리 근데 역시 보면은 뭐 의원들 중에도 잘하는 분들이 우리 있고. 민당의 김영진 의원이 축구 잘하고요. 예. 그래요? 민병두 의원도 잘하고. 네. 김영진 의원 또 다들 우리 다 당에도 많은 잘합니다. 의원들이 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특히 아무튼- 김영진 의원이 많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김영진 의원이 아주 잘하죠. 축구. 예. 박찬호님께서 가나 초콜릿도 안 먹겠습니다. 안 먹었다는데 먹었어야 했나 봐요. 얘기합니다. 이제 가나 초콜릿 안 먹습니다. 얘기했는데 1590님 아니 애꿎은 가나 초콜릿. 네. 자 그런데요, 요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지금 강대강 대치 이렇게 가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2004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시행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요. 왜 2004년 이후에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냐면 내용 절차가 아주 모호하고요. 유연성도 높아요.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동 조건을 보면은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추상적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악의적으로 판단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개시가 되지 않았던 건데 저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 또 품목 확대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약속을 지금 화물연대는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인 거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보면 158명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저는요.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의 이 정당한 생존권에 대한 요구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6월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듣지도 않았다. 지금 모습 보면 그냥 아예 짓밟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왜 정부의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조영도 의원님. 네, 이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를 되돌이켜 보면은 이런 파업에서도 원칙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대기업의 이 노사 담당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로 불법적인 요구에는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겁니다.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파업 행위 특히 불법 파업이나 또 이게 불법 행위 등으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경우에 그때 발동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발동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의사 파업 당시에 의사들의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다시 이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가지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천 명의 화물연대가 굉장히 조직적인 파업을 해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의 대형 지금 재개발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 일용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이 최영도 의원님. 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 파업입니까? 불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세구실이 동등한다든가 그다음에 브레이크 호스를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지금 수천 명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왜 지금 이번에 원칙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정부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타협적인 형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몰제를 3년 연장을 했습니다. 왜 민주당 정부 때는 일몰제를 했습니까? 그럼 영구적으로 안 해주고 이게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무한정 해줄 수가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물 차주가 이 노동자와 다른 것은 차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이제 3년 동안 해보고 시장 상황과 맞춰서 또 해보자 했던 것인데 일단 정부가 3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그 물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아마 경유값이 올라서 화물 차주들 특히 그 지금 화물연대에 속한 이 한 수천 명의 그 이분들도 아마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 정부가 3년 일몰제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파업으로 전 국민 경제를 마비시켜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아까 쇠구슬 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게 참 노동의 이중구조라고 합니다만 이 수천 명의 이런 화물 차주 강경 노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또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할 기회를 잃어야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서 국가적인 상황을 가지고 업무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다시 또 왜 문재인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뭐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문재인 정부의 탓만 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정부 여당은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낮은 운임, 과적과로 인한 안전사고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보고 개선을 하자. 그렇게 만났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자리가 있었고 근데 6개월이 된 시점에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뭐 했냐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그 주진우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법 파업이냐. 그렇지가 않죠. 지금 화물 노동자를 원래 정부 여당은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취급하면서 노사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노동자로 간주해서 강제로 일하도록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2460님도 처우 개선해달라고 할 때는 개인 사업자라고 들어줄 수 없다고 하더니 파업을 하니까 근로자라고 처벌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논리. 제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말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의견있습니까? 정치자 의견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정리한 다음에 최영도 의원님 말. 그리고 3년 그러니까 일몰제를 어느 정부에서 했습니까? 그럼 같이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논의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공정상식 법과 원칙 얘기 많이 하는데 편의대로예요 지금 보면요. 편의대로 임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 개시 명령이 악의적인 판단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악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단 말이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그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건 이렇게 말을 그때 그냥 청개구리를 바꾸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문제를 그 영구적으로 안 해주고 그 대상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두 가지 성격. 한 번은 자영업자적인 화물 차주의 성격이 있고 또 이분들이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계약 당사자로서 지금 저 화물연대에 속해서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그런 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 있지만 지금 이분들의 그걸 올려주게 될 경우에 안전운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때 민주당 정부 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법으로 만들 때 해야죠. 안전운임제 이걸 3년 이제 일몰제를 했던 것을 한번 제도를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화물연대의 그 요청에 따라서 3년 일몰제를 또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3년 더 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영구적으로 해달라. 또 업종을 늘려달라. 그러면 누구 부담입니까? 그건 또 수출하고 또 화물을 옮기는 화주의 부담이고 그것도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적인 지금 경유값 인상으로 물론 좀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올려주면 이것들이 다 또 부담이 또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이분들의 그 평균 임금이랄까 이런 평균 수입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저는 한 말씀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 분담을 할 시기에 수천 명의 조직화된 강력한 노조의 힘이 있다고 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일용직과 비정규직을 일을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좀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고 내년의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 경고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위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관리는 두 가지 아닙니까? 선제적 대응하고 사후적 조치인데 이태원 참사도 선제적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발생하니까 사후적 조치도 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화물연대도 지금 누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예고된 파업 만약에 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파업이 예고된 거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나오니까 발생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 업무 명령으로 해서 노동자들 집합겠다 이런 조치 아니겠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우려가 돼요. 우리 강력한 야당도 좀 책임 있게 지난 정부 때 겪었던 일이고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셔야지 지금 뭐 야당이라고 윤석열 정부 흔들게만 그렇게 메모하시는데 국가 경제가 이 여야 모두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고통을 누가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하시면 당장 휘발유가 이제 안 들어와서 당장 우리 박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는 차에 기름을 못 넣는 사태가 올 줄 모르는데 그런 사태를 끝까지 봐야겠습니까? 자, 광주은비님께서 화물 노동자도 국민이고 산업 여군 아닌가요? 얘기하는데 좀 화물 노동자도 좀 살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3년 일몰제를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네. 이 화물연대 말고 철도 노조도 그렇고요.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요. 계속 간호사 노조도 그렇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파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까? 파업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파업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파업이란 것은 그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예.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노동자를 협박한다든가 또 사업주를 감금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처럼 그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쇠구슬을 날린다든가 심지어는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서 위트를 한다든가 이런 불법은 단호히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법처리 그렇습니다. 형사 그리고 처벌 되겠죠. 사측의 불법과 마찬가지로 노측의 불법도 단호하게 그게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동등한 협상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시장 경제의 원칙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노측에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 아주 어려운 시기다는 점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오히려 힘없는 노조라는 강력한 울타리 밖에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단결권이라든가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한 협의하고 논의하고 경청의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않습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단결권이나 교섭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인지 논의를 숙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좀 노동자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라든가 반노동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계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태원 참사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직 행안부 장관 거취를 놓고 계속 싸우고만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어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제가 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정부의 책임 저렇게 막강한 170석 180석 가까운 민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뒤집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 여당의 책임은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 왜 갑자기 대검찰청을 끌어들입니까? 마약 수사한다고 끌어들입니까? 마약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대검찰청을 끄집들여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걸 간섭하고 또 엎어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 모양인데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살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국정조사 몇 번 했습니까? 몇 사람이나 감옥 보냈습니까? 그런데 해난사고 줄었습니까? 복지사각지대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대형 화재 참사 없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사태, 이런 충격과 슬픔이 반복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국정조사는 정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SOS를 보내고 구호의 요청을 보냈을 때 정부는 국가는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가? 왜 1조 5천억 원이나 지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한 재난동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경찰서장은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경찰청 당직시키는 상황은 그렇게 느슨했던가? 왜 이런 것들이 총체 작동하지 않는가 문제를 다 대응해서 이제는 이런 슬픔과 충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는 버틸 힘도 없습니다. 저렇게 야당이 밀어붙이면은.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 무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재난의 악순환, 참사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다시 하는데 만드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요. 그 정도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뭐 대검찰청 넣자 말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다음에 정말 역지사지를 해보셔서 집권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얘기 듣다 보면 월드컵 최영도 의원님이 야당 같아요 지금 보면. 아니 그러니까 강경한 아니 근데 최영도 의원님 소수당 월드컵 기간이어서 빌드업 이렇게 아니 좀 뭐 토크를 시작하셨어요. 드리블이 아주 깁니다. 드리블도 길고 좀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패스가 필요합니까? 네,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좀 윤석열 정부는 꽉 막혀 있는 건지. 지금 그 최영도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고 네.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무슨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꽉 막혀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유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가 뭐니까 진상규명, 두 번째 성역 없는 조사. 이 얘기는 뭐냐면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성역 없는 조사도 안 되니까 유가족이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아니 158명의 국민의 희생된 참사에 대해서 주무장관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참사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국민적 상식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 오히려 떳떳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권력의 실세니까 지금 감싸게 하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과 무슨 국정조사가 아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하면은 국정조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자, 국정조사를 제가 지금 제대로 합시다. 드리고요. 제대로 하고 다음에 예산 빨리 처리하고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답을 딱 정해놓고 자, 한 달 돼서 누구 물러나고 다음 또 누구 물러나고 그리고 대검찰청 불러서 무슨 이재명 수사 어떻게 돼가는 따지고 보죠. 이게 국정조사입니까? 아니 좀 수만 번 쉴 때 공을 가로채가네요. 축구는 이게 볼 뺏겨가지고 지금 한국 선수의 입장에서 지금 밀어붙여야 돼요. 아니 그 문전 처리 위숙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운전에서 얼마나 이렇게 결정력을 아니 지금 보니까 최영돈이 볼은 뺏어가는데 문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이상민 장관 파면 처리가 네. 가장 그 골 결정력인데 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가 여기서 골 결정력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네.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요 민주당은 자 이상민 장관 해임하겠다. 건의안 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한다는 입장인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하려는 진위가 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갑자기 대검찰청을 넣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마약 수사를 너무 많이 했다. 마약 조사한다고 재난 대응을 못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좋다 그럼 그것 화제했더니 그 마약 수사는 대검찰청이 하니까 대검을 넣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때 양당의 협상 대표가 그 대검은 하되 마약 수사에 하나고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이 군색하게 변명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용어가 생각나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지금 우리가 왜 국정조사를 합니까? 왜 이런 충격과 슬픔의 사태가 참사가 되풀이 되는가를 이제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걸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하나라도 진일보해야지 지금 여기서 다른 거 끼워 넣고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무적 책임 정말 무한하게 집니다. 네. 아니 저는 국민의힘에 권력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더 내리면 다 따르는 겁니까? 과거에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다 국회의장 앞에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다 사인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고 대통령실에서 오더 내리니까 그거 다 없던 일로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다 사인하고 대검찰청 들어가는 이유 다 그 문서에서 사인하고 났더니 하루 지나가지고 이 대검찰청 빼라. 그러니까 갑자기 원내 의총에 다시 모아서 그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또 나 도대체 자연스럽게. 공당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당시에 왜 했겠습니까? 타당하니까 그 조항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오더 내리니까 대통령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제가 잠깐 이거 하나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볼을 안 보면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네. 이제 타임 지난 거 아닙니까? 이제 전반전 끝난 거 아닌가요? 제가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제가 훨씬 적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태클 들어왔습니다. 태클 들어오고 태클도 좀 심하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는 태클 안 들어갔는데 아니, 주의만 주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좀 국민의힘의 모습은 보면은 항상 분기점이 뭐냐면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국민의힘의 당은 대통령이 당이 되고 총선 이후에 집권 말기가 되면은 다음 후보 정당이 돼요, 보면은.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민주당은 자율적인 면이 있죠.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은 윤핵관 딱 오더 내리면 윤핵관들이 나서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잠잠해지는 이런 자연스럽게 정당이 만찬으로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찬이요? 네, 네. 만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만찬 어떻게 봅니까? 만찬은 이제 우리 박성준하고 저도 한번 갑시다. 지금 네. 뭐 이렇게 왜 최영도 의원 먼저 이럴 안 때 불러요? 최영도 의원의 눈동자가 좀 바뀌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지난번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공간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자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아니, 드리면 윤핵관들이 최영두 의원까지 패스를 안 하는 거죠. 권력 나눠주기는 안 하는 나중에 거죠. 봅시다. 나중에 같이 가고 권력 독점을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유치하는 것이 국통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내가 너무 길게 윤핵관 얘기해요. 왜 안 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 얘기부터 하세요. 아니 왜 네 명만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초기에 고생했던 분들이니까 뭐 했는데 차례차례 이제 만날 일이 있을 거고 저는 상임위 차원 다 만나자고 이야기도 했어요. 건의도 했습니다. 아마 야당 지도부 다 만나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 만나자면 또 뭐 눈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야가 같이 상임위별로 현안들로 만나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아까 참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중에 그 볼을 발로 안 차고 손으로 당긴 게 있어 내가 좀 잡겠습니다. 그 반칙 줘야 되는데. 핸드볼 파울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제 손을 건드렸어요? 아니 그때 우리 검수완박 때 사실 대통령하고 저 원내대표가 다 하기로 하고 다 했는데 국민적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무슨 오해가 있었냐면은 이 정치권이 지난 얘기를 하지 말고 잘못한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왜 잘못을 하면. 보니까 판독 결과 지금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으로 지금 보면 대통령한테 뭐 꼼짝 못하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당시 국민 여론이 대단히 거셌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사죄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검수완박 부분을 최영도 의원님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반칙을 지금 반칙하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지 상해서 죄냐. 네. 한남동 만찬에 그래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먼저 부르는 게 좀 나았을 텐데요. 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알려졌죠? 그러게요. 그리고는 또 윤핵관들의 모임이 어떻게 나왔죠? 최영두 의원이 곤란하면 웃으시오 항상 보면. 그냥 여기서 곤란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딱 얘기를 하세요. 잘못됐다고.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사우디 왕자 네, 빈살만 와서 처음으로 참 대접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간이 샘기 모양인데 앞으로 뭐 공간 가봤다는 사람 수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천천히 보시죠. 근데 이제 정권을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치는 경우 사실은 그것이 위험 신호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대통령을 만들었던 핵심 세력들은 이선으로 물러나서 보다 더 많은 인재풀을 쓰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만나는 것도 더 자제하고 그랬죠. 모든 정권의 실세들은 다 그랬습니다. 초기에.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이나 이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제가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영도 의원님 예? 역대 정부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윤핵관들 부부 동반 만찬에서 국정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 언제 할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못할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상의를 해야죠. 성의 없이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의견도 이야기되고. 다만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보면은 참 지난 초기에 우리 경선이 아주 그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민주당과의 그 접전도 엄청나게 그 대단했고 그런 시기에 사실은 고생했던 분들이죠. 고생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장관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무슨 책임 있는 자리나 장관이나 이런 영예로운 자리는 모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뭐 원내대표는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뽑혀서 이제 원내대표 되신 분이고 그렇게 보자면은 사실은 이분들도 큰 권한은 없이 또 큰 명예는 없이 책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어떻게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무거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제가 야당으로서 저는 지금 한국 정치 제대로 보고 있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뭐냐면 윤핵관들이 대통령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널리 써야 되고 그러면서 정치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외교력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정을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확보해야 되고 야당에게 야당 인사들 만나서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봐서 뭡니까? 야 우리가 권력 집권해서 계속 이어가자. 누구 임명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들만의 정치 리그를 펼쳐서는 안 된다. 과거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권력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이 선에서 물러나서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랬지 지금처럼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권력을 누리려고 그 자체가 없고.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자리도 안 갔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자, 저 12월 중에 박 의원님과 저랑 한번 갑시다. 아니 최영도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윤핵관들이 얘기해야지. 아마 내 생각에 그 정당 처음으로 전당 정치에서 이렇게 집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가 입주한 뒤에 처음으로 지난 선거가 끝나고 취임한 지 사실 6개월 만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너무 인식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요. 예. 네. 그런데 윤핵관들 그 사저 갔다 왔다 그러면서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정치 얘기 너무 많아요. 조금 그건 아쉽지. 그건 누리려고 하는 거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텝이 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영도 박성준 이제 여야 의원들 두 분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가세요. 네.